안녕하세요. 저희는 목소리 팀입니다. 나라사랑 팟캐스트 나라사랑TV 진행을 맡은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김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강정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길민지입니다. 네, 저희들이 목소리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요. 여러분들에게 나라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목소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네, 진짠데요? 저 처음 들어보는데. 네, 저 혼자 지었나요? 오늘은 나라사랑TV 첫 번째 시간인데요. 나라사랑TV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정구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나라사랑TV는요. 서울지방보훈청의 주요 행사와 이슈를 학생들의 시각으로 다양하게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앞으로 매달 한 번씩 방송될 테니 서울지방보훈처 SNS 계정을 꼭 확인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다양한 학생들이 MC로 선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그중 한 팀이고, 네, 여러분은 왜 나라사랑TV에 지원을 하셨는지 동기가 좀 궁금한데. 저는 나중에 시사교양 PD가 꿈인데요. 그래서 역사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제가 직접 관련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고 해서 지원했습니다. 또한 나라사랑이 주가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더더욱 관심이 갔고요. 저는 언론계에 종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한 번쯤 방송 녹화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주제가 나라사랑이라니 흥미가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첫 시간이라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긴장이 좀 되는데요. 우리 이제 좀 재미있게 진행해 보도록 해요. 좋아요. 네, 저희가 나라사랑TV 첫 번째 시간에 고른 주제는요. 바로 학도의용군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 조국을 위해서 국군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로 나섰는데요. 거기에는 군번 없는 군인, 연필과 책 대신 총을 들고 나선 청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그들을 배우고 알아보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소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퀴즈를 좀 준비해왔어요. 오, 퀴즈라니. 좀 기대되나요? 벌써부터 좀 떨리는데요? 네, 정구 씨 승부욕이 불타오르는 것 같은데 민지 씨 되게 준비를 많이 해왔다고 들었어요. 어때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지 알겠죠. 와, 벌써부터 불꽃이 튀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냅니다. 학도의용군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문제부터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그래도 혹시... 제가 첫 도입부에 간략하게 설명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서술형 답안지처럼 길게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간략하게만 써주셔도 됩니다. 네, 구체적인 답변 나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답 다 쓰셨나요? 네, 그러면 각자 스케치북 들어주시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의용군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씨 뭐 학생군인? 정말 물음표. 정말 간략하게 써주셨는데요. 네, 민지 씨가 그나마 좀 구체적이게 써주신 것 같아요. 6.25 때 참전했던 학생군인들.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정답 알려드릴게요. 학도의용군은 6.25 전쟁 때 학생의 신분으로 참전한 의용군을 뜻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6월 29일 한강 방어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죠. 당시 피난길에 나선 서울 시내 각급 학교의 학도호국단 간부 학생 200여 명이 수원에 모여 조직한 비상학도대가 한강 방어선에 참가하면서 학도의용군의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들 알고 계셨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정식으로 징집을 당한 군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 군인을 뜻하는 말인데요. 나이는 고작 10대 중후반, 많아야 저희와 동갑인 20살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학도의용군에 대해서 언제 처음 들어보셨어요? 중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배운 것 같긴 한데 사실 부끄럽지만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번 주제 정하면서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아마도 고등학교 한국사 시간에 배운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이분들이 딱 너희들 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두 분 모두 좀 수업 시간에 배웠다 하셨는데 저는 사실 부끄럽게도 영화 포화 속으로라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학도의용군이라는 개념을 접하게 됐어요. 근데 보면서
그 당시 저보다 어린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와 어떻게 저런 어린 학생들이 나라를 위해 또는 자신들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나설 수 있나 좀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처음 접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어리게는 아까 말씀하신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참가를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나라를 구할 생각에 총을 메고 직접 전장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대학생이면 딱 우리 나이잖아요. 안 그래도 요즘 친구들끼리 모이면 입대 고민을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과연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저희보다 어린 학생들 혹은 동갑이었던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때 더 망설여지고 고민이 네, 맞아요. 좀 조심스러워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기간을 통틀어서 학도의용군은 대략 몇 명 정도였을까요? 네, 이번에도 주관식 문제입니다.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통 크게 질러보세요. 다 쓰셨나요? 네. 잠시만요. 두 분 잠깐만 판 좀 들어보시겠어요? 혹시 사전에 짜보신 거 아니죠? 아니 정말 진짜 네, 모르겠네. 일단 두 분 다 틀리긴 했는데 그래요? 네, 정말 근접하게 써주셨습니다. 정답 알려드릴게요. 전쟁 기간 동안 학도의용군이란 이름으로 전쟁에 참가한 학생들이 대략 27,7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쉽네요. 네, 비슷했어요. 네, 근데 왜 진짜 똑같았어? 정말 엄청난 숫자죠. 정말 많네요.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후방 지역 또는 수복 지역에서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수를 합치면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정말 엄청난 숫자죠. 또 학도의용군 중 전사자는 총 1,976명이라고 합니다. 네, 전사자 수도 되게 많은데요. 이러한 전쟁 중에 숨져간 학도의용군을 기리는 곳이 따로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팟캐스트가 진행되는 이곳 서울의 현충원에 가시게 되면 학도의용군 무명 용사탑이 있습니다. 낙동강 전선 포항지구에서 남하하는 공산군에 맞서서 싸우다가 사나운 학도의용군의 유골 48일을 모시고 있습니다. 네. 또 경북 포항에도 전몰학도 충원탑이 있는데요. 여기에 포항지구 전투에서 산화한 48인을 비롯해서 총 1,394인의 전몰학도를 봉안하고 있습니다. 네, 학도의용군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장소는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 더 자세히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학도의용군에는 여자도 있다. 네, 이번 문제는 예, 아니요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좀 쉽죠?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답 들어주세요. 오, 이번엔 답이 딱 갈렸는데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정말요? 당연하죠. 아, 여자 학도의용군은 주로 간호활동과 선무활동을 맡아서 했는데요. 선무활동은 점령 지역에 가서 민심을 달래는 활동을 말합니다. 처음 들으셨죠?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자 학도의용군 일부는 황해도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유격대 활동도 했다고 해요. 진짜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나라 사랑하는데 여자 남자 구분이 어디 있어요? 네, 그건 또 그렇습니다. 실제로 특별한 훈련도 없이 학도의용군으로 투입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군복도 지급받지 못하고 그냥 교복을 입고 싸움에 나간 의용군도 많았다고 해요. 네, 제가 이번에 실제로 자료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복 차림을 입고 총을 들고 있는 사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창 교실에서 교복을 입고 평화롭게 공부해야 될 나이에 총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쟁이 없다면 학생들은 총을 잡고 손에 피를 묻히는 대신에 학문을 탐구하고 또 연인들을 사랑하면서 더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정말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 내드릴게요. 학도의용군은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가했다. 예, 아니요. 이거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자, 답 다 쓰셨으면 한 들어주세요. 네. 또 이렇게 나뉘었는데 자, 정답 알려드릴게요. 6.25 전쟁의 판세를 뒤바꾼 인천 상륙 작전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인천 상륙 작전에는
학도의용군도 참여를 했습니다. 진짜요? 네, 정글 씨 아는 게 뭐예요? 오늘 공부한 거 맞아요? 오늘 좀 이상하네요. 같이 공부했는데 분명. 네, 인천 상륙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북한군의 시선을 교란시키기 위해 학도의용군이 장사 상륙 작전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장사 상륙 작전은 북한군의 거점인 영덕군 장사리에 상륙해서 북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작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 작전을 수행한 병사들은 772명의 학도병, 불과 보름밖에 훈련받지 않은 10대 소년들이었다고 합니다. 보름이요? 정말 짧은 기간이네요. 정말 짧은 기간이죠. 사실 총도 제대로 잡아보지 못하고 전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전은 성공했나요? 이게 중간에 갑작스러운 태풍을 만나서 배가 좌초되고 학도병 일부는 물에 빠져 겨우겨우 소수만이 장사리에 도착했다고 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북한의 정예부대에 집중 공격을 받았대요. 정말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배가 좌초됐는데 그중에 소수만이 살아서 나왔는데 북한의 정예부대와 맞서 싸우게 된 거예요. 진짜 절망적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치열한 전투를 벌여서 결국 장사동 남쪽 고지를 탈취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네,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배가 없어서 장사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학도군들이 승선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수송선이 회항을 하는 바람에 큰 인명피해를 입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총 772명 중 139명이 전사, 92명이 부상, 행방불명 다수라는 엄청난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으로 북한군의 전력이 분산되면서 인천 상륙 작전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좀 기억이 나네요. 제가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장사 상륙 작전은 극비 작전이었던 탓에 세상에 알려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997년 좌초되었던 문산호가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해요. 정말 그분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뒤늦게 진짜. 알려졌네요. 97년이면. 너무 늦었죠. 네, 그래도 이제 다 알려져서 다행이고요. 네. 네, 이제 마지막 문제 드릴게요. 해외 동포도 학도의용군으로 참가했다. 예, 아니요. 답변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좀 맞추실 의향이. 이제 좀 바뀔 때도 된 것 같은데 빠르게 예, 아니요. 답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답변 들어주세요. 네. 정답 알려드릴게요. 해외 동포도 참가했습니다. 이번엔 틀렸 그렇죠. 이거 약간 둘이 지금 계속 짜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정말 오늘 처음 뵌 분이에요. 뭔가 이상한데. 네, 6.25 전쟁이 일어나자 제2동포 청년들이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제1학도의용군을 조직하고 백마고지 전투에 참가합니다. 총 642명이 그 외 원산 상륙 작전,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들의 나이는 18살에서 45세까지 다양했고 일본에서 각기 다른 직업으로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시 네. 제1교포 청년들도 참전을 했었군요.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저 먼 바다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 참전할 의무나 책임이 없는데도 네, 그쵸. 스스로 전쟁에 동참을 했다니 정말 애국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네. 처음에는 1000명이 넘는 제1교포 청년과 학생들이 지원을 했는데 민단의 심사를 거쳐서 642명을 선정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지원을 했던 거죠. 집계가 안 됐을 뿐이지. 그렇죠. 그들은 국군으로 참여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네. 연합군 자격으로 참여를 했다고 하네요. 청년들이 군사훈련 경험도 없고 또 작전에서나 외교적으로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우려를 표했다고 해요, 처음에. 그런데 청년들이 최고사령부의 의견에 저항하면서 참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서 결국은 주일본 한국 대표부가 최고사령부와 교섭 끝에 참전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제1학도의용군도 전사자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게다가 군번이 없는 탓에 실종 여부나 전사 지역 여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네, 견장에 적힌 From Japan이라는 문구만이 신원을 확인하는 유일한 표시였다고 합니다. 또 한 전쟁이 이렇게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이 선언된 다음 일본이 제1학도의용군은 일본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출국을 한 자들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입국을 받아주지 않은 거죠. 이렇게 242명의 제1학도의용군 분들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건 진짜 안타깝네요. 네. 아, 정말 슬픈 사실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나라를 지켰는데도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지 못한 거잖아요. 정말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그분들의 희생과 애국심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도 제1학도의용군을 위해서 1968년 정부에서는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해서 보훈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네. 다행이죠? 네, 다행이네요. 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너무 감사하고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어린 나이에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워주신 학도의용군의 활동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나라사랑TV 다음 시간에는 학도의용군의 구체적인 성과와 학도의용군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맑게 웃고 장난치며 지금의 우리처럼 미래에 대해 고민해야 할 나이에 조국을 위해 온몸을 바친 어린 영웅들.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다음 이 시간까지 기다려주세요.